세상에는 수많은 악당들이 있습니다. 제 채널은 그런 악당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인물들 중에 제일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보스들의 보스, 세면 모길레비치입니다. 러시아 마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지능적인 범죄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면 모길레비치는 가장 강력한 인물로 꼽히는 보스인데요. 마약 밀수, 인신매매, 폭탄 테러, 해골료를 포함한 무기거래,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금융사기 등 모길레비치는 전 세계를 누비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 영역에 진출해왔고 FBI 세계 10대 현상범에 선정되기도 한 범죄자입니다. 오늘은 이 거물 범죄자의 인생과 근황, 또 그 배후에 존재하는 비밀스러운 권력까지 모두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세면 모길레비치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포딜 지역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규모의 인쇄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모길레비치는 리비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모길레비치의 대학 시절 은사는 그가 머릿속에서 7자릿수를 순식간에 곱하고 나눌 수 있으며 소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재였다고 말합니다. 모길레비치를 거쳐간 많은 범죄 동료와 수사관들은 그의 통찰력이면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했어도 분명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모길레비치는 그 명석한 두뇌를 안타깝게도 범죄에 이용했어요. 그는 1970년대부터 모스크바에 거점을 둔 유베리스카야라는 조직범죄단과 연계해 암시장 외환거래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 굴락에 수용되기도 하는데요. 당시 소련의 수용소는 정치범들 뿐만 아니라 전문 범죄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수용소에서 형성된 범죄 네트워크의 규모도 상당했는데요. 여기서 모길레비치 역시 다수의 범죄 거물들과의 커넥션을 얻게 됩니다. 특히 세르게이 미하일로프라는 인물과의 관계가 주목할 만한데요. 러시아 최대의 마피아 조직 솔른체프스카야의 창설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수감 생활 중 다양한 범죄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모길레비치는 석방 이후 본격적으로 범죄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등쳐먹는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로 이민이어가 된 일부 소련 유대인들은 몇 가지의 소지품만 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모길레비치는 이들의 귀중품을 대신 매각해 그 판매금을 이스라엘로 송금해주겠다고 말한 뒤 모든 판매 수익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불법 거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죠. 이스라엘로 이주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모길레비치는 이 범죄 수익을 새로운 범죄 사업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했습니다. 1980년대 솔른체프스카야를 비롯한 다수 러시아 마피아 조직들의 돈 세탁을 맡으며 조직범죄계의 거물로 떠오른 모길레비치는 소련에서 가장 시장 경제에 밝은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 개방이 시작되자 그는 다수의 사업체를 설립했고 해외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광활한 러시아도 그에겐 좁게만 느껴졌죠. 1990년 모길레비치는 이미 연고가 있었던 이스라엘로 이주합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혈통을 이용해 이미 80년대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클럽이나 주류 생산 같은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뒤에선 무기거래, 마약 밀매, 매춘 등 광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죠. 대리인을 통해 이스라엘 각지의 은행과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던 그는 러시아, 콜롬비아 범죄 조직들의 자금 세탁자로도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 모길레비치는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 있었어요. 당연히 그는 이스라엘 경찰과 모사드로부터 주시를 받게 되었고 활동 거점을 옮기게 됩니다. 1991년 모길레비치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정착했습니다. 헝가리인 카탈린 파프와 결혼해 시민권까지 취득했죠. 직속 조직원만 250명의 다국적 범죄 제국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부다페스트를 제국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클럽, 레스토랑,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했고요. 기존의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행하던 불법 사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한 대공포와 미사일을 제조하는 무기 공장을 인수해 헝가리의 군수 산업을 장악했고 양지와 음지 모두 걸쳐서 무기를 거래했죠.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헝가리 정치인과 경찰들에게 뇌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모길레비치가 단순히 사업가형 범죄자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던 스페츠나츠 출신의 조직원을 다수 고용했고 이들을 이용해 조직의 경쟁자나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내부자에게 가차없이 보복을 가했습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애교 수준이었고 폭탄 테러까지 서슴없이 감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휘말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세계적인 범죄 거물이 된 모길레비치는 1994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 범죄 조직 대표자 회의에서 구소련 국가의 범죄 조직을 대표해 참석하기도 했고요. 1990년대 중반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거래를 피하기 시작하자 인콤뱅크의 블라디미르 비노그라도프 은행장과 비밀 거래를 통해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민간은행의 통제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인콤뱅크는 1998년 돈 세탁 의혹으로 파산하게 되죠. 헝가리에서도 모길레비치라는 악당의 존재가 명확해지자 그는 다시 체코의 프라하로 거점을 옮깁니다. 1995년 5월 31일 세면 모길레비치가 자신이 소유한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솔른첵스카야 조직 간부의 생일 파티에 참여한다는 첩보를 체코 경찰이 입수하게 됩니다. 금전 갈등으로 인해 솔른첵스카야에서 모길레비치를 제거할지도 모른다는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엄청난 첩보를 손에 넣은 체코의 경찰 특공대는 해당 레스토랑을 급습했고 현장에서 200명의 관련인들을 체포해 그중 30명을 국외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 정작 모길레비치는 없었습니다. 훗날 모길레비치는 비행기가 연착되어 급습을 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경찰의 급습이 있기 10분 전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차를 돌려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코 경찰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죠. 이 습격을 주도했던 경찰 책임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한 갈취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모길레비치 측의 보복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체코에서는 모길레비치의 입국을 10년간 금지했고 헝가리는 그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선 그를 이스라엘과 동유럽에 실재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요. 영국 역시 모길레비치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선언하면서 입국을 금지시켰죠. 1990년대 모길레비치는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의 마피아 제노비스 패밀리와 거래해 독성 폐기물을 러시아에 무단으로 유기하는 범죄를 공모하기도 했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난방료를 높은 세금의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대규모 세금 사기에 가담해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 막대한 세금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련과 동독에서 유출된 대량의 무기를 중동에 밀매했고 심지어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저장소에 보관된 핵원료를 빼돌려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죠. 그가 거래하지 못하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가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불릴만 했어요. 하지만 그가 대대적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YBM 마그넥스 사건이죠. 체코에서 추방된 그는 북미로 이동해 YBM 마그넥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의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이 회사는 헝가리에 산업용 자석 공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했고 토론토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되었는데요. 하지만 수년 뒤 YBM 마그넥스의 사업은 모두 허구였다는 것이 캐나다 기자들에 의해 폭로되었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YBM 마그넥스 공장을 FBI가 급습합니다. 수사관들은 그곳에서 구매 주문서, 적재 목록, 심지어 기술 도면까지 발견했지만 정작 자석은 없었습니다. 모길레비치와 그 일당은 YBM 마그넥스를 통해 수억 달러의 돈을 사취했죠. 10억 달러로 평가되던 이 상장 기업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많은 사기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모길레비치가 돈 세탁과 금융 사기를 위해 이렇게 설립한 회사는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FBI는 모길레비치와 그 일당을 수배 목록에 올렸고 그들은 펜실베니아에서 갈취, 사기, 자금 세탁 등 45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40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죠. 모길레비치의 치명적인 실수로 보였습니다. 너무 일을 크게 벌린 나머지 FBI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에 제대로 찍히게 되었죠. 그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길레비치는 성공적으로 도주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4개의 국적과 17개 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국경을 넘는 것쯤은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모길레비치를 오랜 기간 추적한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시간에 절대 잘못된 장소에 있지 않는 재주가 있었다.
모길레비치의 소재가 확인된 곳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영국의 공영방송사 BBC와의 인터뷰에 응했고, 인터뷰에서 스스로 번듯한 사업가임을 주장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범죄 혐의들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이 러시아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죠. 이것은 한 인물의 폭로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소련의 KGB와 러시아의 FSB 정보요원 출신인 그는 2000년에 영국으로 망명해 러시아 푸틴 정권에 대한 폭로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인물입니다. 그의 폭로에는 세뮨 모길레비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모길레비치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밀접하게 관계해왔고, 모길레비치가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러시아 첩보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고 폭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도 모길레비치를 통해 모종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던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2006년 11월 2명의 전직 러시아 정보 요원과 만남을 가졌고, 이후 방사능 물질인 폴로늄에 중독되어 3주 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의 폭로로 모길레비치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모길레비치는 영영 잡히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2008년 1월 24일 세뮨 모길레비치가 탈세 혐의로 모스크바에서 체포됩니다. 명목상 탈세 혐의였지만 누군가의 밑보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주요 권력층과도 결탁했고, 위법적으로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사업에 관여해 우크라이나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고소당하기도 하는 등 국제적인 트러블을 만들어 러시아 권력층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고요. 단순히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푸틴의 눈밖에 났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FBI를 비롯한 서방의 수사기관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든 처벌을 받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바로 다음에 모길레비치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그의 혐의가 특별히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떠한 재판조차 벌어지지 않았죠. 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비호가 여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뮨 모길레비치의 명석한 두뇌, 사업 통찰력을 표현하는 별명입니다. 영국 정부는 모길레비치의 재산을 1억 달러로 추산했고, 폴란드 잡지 브프로스트는 그의 재산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범죄 수익일 것이고요. 모길레비치가 러시아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상 그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여전히 그를 추적하고 있지만 주요 수배범 10인 목록에서는 제외한 상태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세뮨 모길레비치. 75세의 그는 상당한 비만에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해외여행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것이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심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는 호화저택에서 가족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수십 마리의 개들에 둘러싸여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